안녕하세요. 슈퍼개미 이세무사TV의 구독자 여러분,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어제가 추석이었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연휴를 마무리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수요일 미라클 추석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슈퍼개미 왕초보 주식 수업 책 2부 정보 분석을 잘하자에서 어제 1장부터 4장 내용을 했고요. 오늘은 5장부터 8장까지 내용입니다. 어제 마지막 4장에서 다트사이트 전자공시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공부했죠. 5장은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중요한데 어려운 단어들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자공시 시스템 기업의 공시를 보다 보면 어려운 단어들이 섞여서 공시가 나와요. 유상증자, 무상증자, 증자에 대한 공시 또는 기업 합병에 대한 공시, 기업 분할에 대한 공시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요. 어려우면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증자, 감자, 합병, 분할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증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증자, 자본을 증가시키는 행위인데요. 자본을 증가시키는 행위는 돈을 안 받고 무상으로 하면 무상증자, 돈을 받고 하면 유상증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선 무상증자가 좋을까요? 유상증자가 좋을까요? 이거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무상증자가 좋습니다. 돈을 안 냈는데 주식을 더 준대. 물론 이게 약간 조삼모사 같은 거예요. 어떤 거냐면 내가 10주를 갖고 있었는데 1대1 무상증자 공시가 나오면 내 10주에 10주를 더 준대. 20주가 되잖아요. 그럼 내가 재산이 2배가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10,000원에 10주 갖고 있었는데 이 10,000원이 권리락이 되면서 5,000원이 돼요. 5,000원에 20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 무상증자가 왜 좋아요? 10,000원에 10주 갖고 있으나 5,000원에 20주 갖고 있으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핵심은 무상증자는 법적으로는 또는 수학적으로는 똑같아야 되는데 심리적으로 실질적으로 다르다는 얘기죠. 왜? 무상증자 공시가 나왔을 때 오르고 권리락이 됐을 때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공시 나왔을 때도 오르고 권리락 나왔을 때도 오르기 때문에 일단 무상증자는 주가를 좀 오르게 하는 공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유상증자는 어떨까요? 내가 주주인데 나 이 종목 물려갖고 좀 기분 안 좋았어. 지금 10주를 10,000원에 갖고 있는데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네요. 돈 더 내놔. 10주 있는 사람들 돈 더 내놔봐. 1,000만 원씩만. 화딱지 나죠? 어떻게 해야 돼요? 팔겠죠. 나 돈 내기 싫거든. 그러니까 유상증자는 안 좋은 거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있죠? 유상증자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유상증자는 좋을 때가 있어. 두 가지가 있어요. 유상증자를 하는데 재무구조 개선 목적 또는 비용 충당 목적으로 하면 나쁜 거야. 그런데 설비 투자 목적으로 하는 건 좋은 거예요. 사업을 해서도 돈을 버는데 그 돈 버는 속도보다 더 빨리 팔려.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번 돈으로 공장 짓기에는 너무 늦어. 그래서 빨리 공장을 지으려고 유상증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설비 투자 목적의 유상증자는 좋다고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그 제3자가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능력이 있는 개인이면 주가가 좋아질 수가 있고요. 특히 최대 주주가 변경되는 유상증자가 나왔는데,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나왔는데 그 변경되는 최대 주주가 능력 있는 개인, 능력 있는 법인일 땐 좋은 효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합병은 뭐냐? 합병은 두 회사가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흡수합병 또는 뭐 신설합병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합병보다는 요즘 분할을 더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합병은 케이스가 많이 나오지 않는데 분할은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거래 정지가 되어 있죠. 그 이유는 기업 분할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기업을 두 개로 쪼개는 걸 기업 분할이라고 해요. 기업 분할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인적 분할이 있고 물적 분할이 있습니다. 인적 분할은 대부분의 분할을 일적 분할로 해요. 물적 분할은 아마 몇 년 됐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의 분할을 물적 분할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물적 분할을 하면 사업부가 하나의 회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원래 모회사의 100% 자회사가 돼요. 즉 개인 주주들은 주식을 물적 분할하는 신설회사의 주식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인적 분할을 한다는 얘기는 분할이 되면서 기존 주주한테 새로운 신설법인의 주식을 줍니다. 그래서 신설법인의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건 인적 분할, 신설법인의 주식을 못 받는 건 물적 분할. 어느 게 좋을까요? 당연히 인적 분할이 좋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하면 제가 말했던 공개된 정보, 공시, 증권사 리포트, 경제뉴스 다 했는데 그럼 또 뭘 해야 돼? 그 세 가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HTS에 있는 정보들이 무궁무진하게 좋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손엔 다트사이트, 한 손엔 HTS라고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HTS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단 제가 마감 방송을 할 때의 정보들이 다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상승률 상위 종목들이 중요합니다. 왜? 오늘 어떤 종목들이 강했구나.
또 그 종목들이 하나의 업종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오늘 이 업종 또는 이 테마주들이 강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상승 상위 종목을 보면. 예를 들어서 밸런스드 아카데미의 몽당연필님이 매일 올리시는 탑 30을 본다면, 일간 탑 30을 본다면 오늘은 제약바이오가 강했구나, 오늘은 반도체가 강했구나, 오늘은 2차 전지가 강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그게 왜 중요한데요? 추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오늘 강한 업종이 내일도 강할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매매 동향 정보가 있습니다. 매매 동향 정보는 시장 전체에 대한 외국인, 기관, 개인의 매매 동향, 또는 내가 갖고 있거나 내가 매수할 종목, 관심 갖는 종목의 외국인, 기관, 개인의 매매 동향이 있는데요. 그럼 결국은 매매 동향에서 핵심은 뭐예요? 어느 매매 주체가 사는 게 좋냐라는 걸 미리 정해놓고 있어야 돼요. 외국인, 기관, 개인 중에 어느 매매 주체가 순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인이 순매수하는 게 1등으로 좋고, 기관이 순매수하는 게 2등으로 좋고, 개인이 순매수하면 제일 안 좋은 3등으로 좋고, 또는 제일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실질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다들 공감하지 않나요? 외국인들이 제일 똑똑하고 돈 제일 많이 번다면서요. 외국인들이 순매수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닌가요? 시장 전체적으로 보나 또는 한 종목으로 보나. 그 다음은 기관이라면서요. 그럼 기관이 시장 전체적으로 보나 한 종목에 들어가는 거나 두 번째로 좋은 거고, 개인들이 제일 매매 못한다면서요. 투자도 잘 못하고. 그럼 개인들이 시장 전체적으로 보나 한 종목으로 보나 순매수하는 게 가장 안 좋은 거죠. 근데 여기서 그냥 검은 머리 외국인들한테 속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너무나 초소형주 한 1,000억짜리 2,000억짜리에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들어가는 건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검은 머리 외국인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코스피 200 종목도 굉장히 좋은 분석 정보예요. 코스피 200 종목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굉장히 좋은데요. 그 이유는 업종별 동향을 파악할 수 있고, 특히나 대장주의 흐름을 보면서 대장주를 직접 매매하거나 또는 대장주가 움직이면 그 아랫단에 있는 졸개주들을 매매하거나, 그래서 코스피 200을 매일 보기를 권해드리고요. 특히 코스피 200 그냥 주가를 보는 게 아니고 코스피 200의 종목을 매일 보는 게 좋다라고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보 분석 중에서 생활 속의 정보가 있어요. 생활 속의 정보. 우리가 좋아하는, 특히 제가 좋아하는 베스트셀러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피터 린치의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이거든요. 그 책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굉장히 유머러스해요. 책이 재밌다는 얘기입니다. 책이 재밌어요. 재밌어야지 보게 되지 않나요? 피터 린치 책 보면은 다들 기억나는 게 있을 거예요. 템베고라는 표현도 기억나죠. 또 칵테일 이론도 기억나잖아. 칵테일 파티 이론이 뭐예요? 피터 린치가 이제 유명한 펀드 매니저니까 칵테일 파티에 가면 사람들이 자기한테 관심이 없을 때가 주식을 사야 될 시점, 사람들이 자기한테 막 몰려들 때가 주식을 팔아야 될 시점. 얼마나 재밌어요. 정말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피터 린치의 책에 가장 좋은 종목 발굴법으로 바로 생활 속의 종목 발굴을 이야기해요. 내가 우리 아이한테 애플 컴퓨터를 사줄 때 애플 주식을 샀더라면, 내가 와이프랑 가서 슈퍼에 가서 레깅스를 살 때, 와이프가 레깅스를 살 때 레깅스 회사 제품이 좋다는 걸 확인하고 레깅스 주식을 샀더라면,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게 바로 생활 속의 종목 발굴법입니다. 우리로 친다면, 요즘으로 친다면 테슬라 차를 타보고 이야, 테슬라 차 진짜 좋네, 테슬라 주식을 샀더라면. 그래서 생활 속의 종목 발굴법의 첫 번째는 뉴스인데요. 우리가 뉴스를 접하면서 연습을 해야 돼요. 이런 뉴스가 나왔어? 되게 좋은 뉴스인데 이 뉴스는 어떤 종목에 연관이 있을까? 계속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고요. 소비를 통해서 내가 물건, 아까 테슬라 이야기를 했잖아요. 소비를 통해서, 또는 불닭볶음면 먹어봤더니 이거 너무 맛있는데, 유튜브를 봤더니 동남아시아 아시아인들이 막 매운 거 먹으면 막 이렇게 하면서 먹어. 또 미국인들이 막 너무 맵다 하면서 먹어. 이거 세계적으로 인기 좀 끌겠는데? 이런 게 바로 생활 속의 종목 발굴법, 소비를 통한 거고요. 업무를 통한 정보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세무사거든요. 세무사랑 직접적으로 업무를 통한 종목은 더존 비주온이 있습니다. 세무사의 모든 사무실에는 더존 프로그램이 거의 깔려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의사 선생님들은 제약회사나 또는 신약개발회사들을 접할 기회가 많이 있을 거고요. 또는 삼성전자를 다니신다면 반도체 회사에 대해서 접할 기회가 많겠죠. 그래서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업종에 공부를 하는 방법들. 마지막으로 지인이 주는 정보,
지인이 주는 정보는 사실은 초보자들한테는 비추예요. 왜? 거기에 계속 의존하게 되면 종목 공부를 안 하게 됩니다. 나 너가 주는 종목 너무 좋아. 그 종목에 의존하게 되니까 종목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 정도 수준이 되면 사실 여기저기서 저한테 종목을 물어봐요. 그럼 저는 검색을 한번 해봅니다. 검색을 해서 재무제표도 좋은지, 차트도 좋은지, 좋은 재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거기에 걸맞게 진짜 좋은 종목인데 그럼 뭐 매수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 뭐 다 아는 재료 갖고도 뭘 숨어있는 정보가 있다 그래? 한번 매수 안 하면 되고. 그래서 지인을 통한 정보도 확인을 해서 매수를 할 때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 8장은 정보 분석의 꽃, 테마주 분석입니다. 테마주는 정보 분석이 꽃이고요. 테마주가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의 재료에 같이 움직이는 종목, 예를 들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엔비디아의 주가에 영향을 받고 같이 움직이는 게 반도체 주식이잖아요. 그럼 반도체 테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반도체 테마가 나쁜가요? 거기 SK하이닉스도 있고 삼성전자도 있는데. 그래서 테마주 포착을 하는 방법은 하나의 재료에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 빨리 오르고 빨리 내리고 변동성이 큰 종목들, 또는 천천히 오르고 천천히 내리는 종목들 중에 빨리 오르는 걸 찾는 게 중요해요. 오를 때 빨리 올라가면 그게 대장주일 확률이 높잖아요. 결국 우리가 떨어질 땐 안 살 거 아니야. 오를 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오르는 종목들을 찾아서 얘가 제일 빨리 오르네, 걔를 집중적으로 매매하는 게 좋은 거죠. 테마주는 대장주 쫄개주가 계속 상황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심 종목에 넣은 다음에는 상승률의 변동에 따라서 이게 대장주가 얘에서 얘로 바뀌는데 얘를 매매해야겠다, 두 번째 거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현대일렉에서 LS일렉으로 대장주가 살짝 바뀌었었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 LIG 넥스원으로, 또 현대로템으로 살짝 주도주가 바뀌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퀴즈가 나갈 겁니다. 9개의 퀴즈를 마치 드래곤볼을 모으듯이 9개의 퀴즈 정답을 모두 모으신 분에게 어마어마한 추석 기념 상품을 드릴 건데, 오늘의 퀴즈, 아까 제가 분할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바로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이 있다고 했고요. 물적 분할의 사례는 몇 년 전에 있었던 이 종목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언급했던 물적 분할의 사례 이 종목입니다가 무슨 종목일지 종목명을 쓰시면 됩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그러면 내일하고 이틀 동안은 3부 가격 분석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